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지난번 강의가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론 강의가 조금 어려웠었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반성을 했어요. 왜냐면 음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재미있게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이 채널을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딱딱한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또 여러분들 스킬이 쌓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 토대를 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 밑바탕이 된다고 하면은 음향 엔지니어로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최근에 안산시에 있는 문화예술의 전당이라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잘 갖춰진 전문 홀이죠. 공연장이고, 그곳에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제가 이제 그런 부탁을 하게 되면 잘 안 하는 편인데, 가까운 지인이고 또 사정이 너무 딱하다 보니까 제가 안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퍼레이팅을 맡게 됐고, 그런 과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음향 엔지니어로 이제 나갈 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엔지니어는, 음향 엔지니어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영역이 많겠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레코딩, 방송, 라이브, 여러 영역에 있는 음향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전문 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퍼레이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인 공부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유익한 아마 공부가 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오퍼레이팅을 할 일이 있었어요. 지인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좀 딱한 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최 측하고 공연장 측 간에 어떤 마찰이 있다 보니까 행사를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중재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었던 거였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은 제 와이프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이제 뿌듯한 마음도 있고, 잘했다, 잘해줬다. 왜냐면 그 어려운 상황을 제가 도와준다는 생각에,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근데 행사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행사 내내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는 공연장, 그러니까 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전문 홀이라든지 다목적 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 공연 측하고의 협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공연장이라든지 문화회관, 다목적 홀,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모든 홀에는 나름대로 그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음향 장비는 어떻게 써야 되고요, 조명 장비를 어떻게 써야 되고요, 무대 장비는 어떻게 써야 되고요, 기타 등등 객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티켓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양한 어떤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따라줘야지만이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해주세요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그냥 대관 그러면은 대관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대관을 하게 되면 그냥 대관만 한 거예요. 내가 이 홀, 문화예술의 전당을 내가 오늘 빌리겠습니다라는 어떤 대관을 한 거고요. 그건 실제적인 부속 장비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음향 장비 사용해야 되죠. 조명 장비 사용해야 되죠. 무대 장비 사용해야 되죠.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리스트가 나와야 돼요. 그 리스트에 대해서 마이크 하나마다 다 리스트가 있어서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스피커 쓰는데 얼마, 믹서 쓰는데 얼마, 마이크 쓰는데 얼마, 이게 다 리스트가 있어요. 그것이 정리가 돼야 그 공연장 측에서는 그 리스트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금액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맺는 건데,
그 리스트가 없다 보니까는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개입이 됐고, 제가 급하게 이제 큐시트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큐시트를 만들어서 제공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막상 행사를 진행하니까, 왜냐면 기획하시는 분조차도 문화예술의 전당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행사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무슨 뮤지컬 같은 어떤 행사를 하고요. 점심에는 잠깐 이제 그 경연대회, 피아노 경연대회를 하고요. 저녁 때는 또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음향 오퍼레이팅을 하게 되면 오전에 세팅을 해요. 그쪽 그 홀이라든지 그 마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결선이라든지 채널 스트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준비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그 7시가 행사라고 하면 오후에는 뭐냐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을 해서 충분히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막 적어 놓죠. 그리고 본 게임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봐요. 여러분들이 음향 엔지니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큐시트를 만드는 훈련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이크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채널, 믹서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큐시트를 직접 만들어서 음향 감독이라든지 무대 감독이라든지 조명 감독들한테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거기다가 리허설을 하면서 꼼꼼히 적어 나가는 거죠. 아, 이때는 내가 생각했던 마이크 위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저렇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다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1막을 지금 여러분들이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다고 하면 2막을 이제 준비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다음번 2막 때는 이걸 준비를 해야지. 1막을 이제 오퍼레이팅 하면서 2막이 들어가면 2막도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팅 하면서 3막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가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퍼레이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좀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음향 엔지니어는 섭외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음향 스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음향 스텝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는 지인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인이 또 음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다 보니까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되고, 또한 왜냐면 저는 FOH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무대 쪽에서는 상수 쪽 같은 경우는 되게 번잡하거든요. 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이번에는 7개를 썼는데 채워주고 빼고, 그다음에 또 저한테 인터컴을 이제 무전기로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뭐 복잡다다한 일들을 이제 그 무대 스텝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이제 처음 하는 친구라 이제 어리버리하고,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똑똑한 친구, 되게 차분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나마 잘 끝났어요. 그렇지 않았고, 좀 만약에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좀 능숙한 친구가 있었다고 하면 좀 더 매끄럽게 이 행사가 잘 끝나지 않았을까. 어느 한 사람 불만 요소 없이 잘 끝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해요. 그러나,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최 측의 행사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또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큐시트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요. 만약 주최 측에서 그걸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은 감수를 해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그 큐시트를 통해서 그 스텝하고의 회의를 잘 해야 돼요. 공연장 측 스텝은 무대 감독이 있고요, 음향 감독이 있고, 조명 감독이 있어요. 이 세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스텝 회의를 통해서 거기다 보면은 뭐 된다 안 된다, 뭐 아니면 더 추가될 부분이 있다, 아니면 빼야 될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동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스텝 회의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 나름대로 마이크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위치를 잡아야 될 것이고, 또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좀 한 다음에 당일날 됐을 때의 실행에 옮기는 거죠.
리허설 때는 더 세밀하게, 본 게임에서 실수 없이 깔끔하게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음향 엔지니어, 특히 이제 공연장에서 하는 음향 엔지니어의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에는 오늘도 좀 딱딱했나요? 다음번 강의에는 또 무엇을 할까 또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이 있네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구독자 수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